늘 그랬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아, 참 이렇게 섣불리 네. 들뜨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시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미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네. 수의계에도 축제 계절이 드디어 시작이 또 됐습니다. 네,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이 네. 5월이 거의 행사의 달이거든요. 네. 수많은 행사들이 기획되고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작년에도요, 네.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행사들 참 많다. 네. 이제 꼼꼼히 찾아보시고 많이 다녀보시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사실은 행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참 달라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혹시 조금 1년 사이에 바뀐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작년에도 5월에 열리는 반려동물 축제, 그 가정의 달을 맞아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나서 올해 또 기간이 돌아왔는데 네. 작년에 비해서 일단 행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많았어요. 네, 작년보다 근데 훨씬 많아졌고 네. 좀 특징 있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최초로 고양이만을 다루는 뭐 박람회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캠핑과 반려동물을 엮어서 하는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오, 아이디어 네, 좋다. 또 자라섬에서 열리는 행사에 반려동물을 묶어서 하는 행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금 기획되고 있습니다. 네, 듣는 반려인들은 참 좋은데 학원 네. 대표님 다 쫓아다니시면 너무 힘드시네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당장 이번 주말에도 행사가 막 3개가 겹쳤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아니 거의 저는 학원 대표를 보면서 이렇게 행사를 저희가 왜 이번 주에 막 기다려가지고 행사 가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또 행사에 끌려가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행사들이 네. 또 준비가 되고 있는지 소개를 일단 해드리고. 네,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올해 행사가 반려동물 전시회 박람회, 펫박람회라고 불리죠. 이런 것과 이것과 비슷한 행사만 묶어서 대충 지금 예상된 게 30개 정도 되거든요. 올해만 열리는 게. 근데 펫박람회가 몇 년 전만 해도 2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좀 몇 년 전만 가도 하나밖에 없었고, 근데 그게 벌써 어떻게 30개까지 늘어날 정도로 많아졌고요. 30개까지 늘어났는데 네. 사실 이게 지금 주말에만 거의 열리는 거의 행사잖아요. 주말에만 열리죠. 그러면 빽빽하게 주말마다 다 있다고 생각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겹쳐서 열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미 뭐 저희가 지금 4월 12일 녹화인데요. 저희 녹화날 전에 열린 행사들이 뭐 광주 펫쇼, 궁디 팡팡 마켓, 코펫 2017, K펫 페어 서울 이미 이런 행사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런 행사들이 대부분 다 지금 잘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4월에 열리는 행사들이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금토일 3일간 대전에서 대전 펫쇼라는 행사가 열리고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인천 국제 펫케어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이름도 어렵네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또 금토일간은요. 네. 국제 캣산업 박람회라는 게 열려요. 이게 코엑스에서 열리거든요. 이 코엑스가 동물이 입장이 안 되는 곳이어서 반려동물 행사가 그동안 못 열리고 있었는데 고양이 행사다 보니까 동물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코엑스에서 이제 캣산업 박람회가 열리고요. 그 다음 주 4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부산에서 K펫 페어 부산 행사가 열리고요. 5월에는 날짜는 안 불러드릴게요. 안산 펫케어 페스티벌, 수원 반려동물 페스티벌, 춘천 도기팜 페스티벌, 대구 펫쇼, 경남 반려동물 박람회, KKF 펫 페스티벌, 마이 리틀 패밀리 페스티벌, K캣 서울, 서울 펫산업 박람회 뭐 이런 행사들이 7월까지 쭉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걱정을 했어요. 약간 서울 쪽에 대도시 쪽에만 좀 몰려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살짝 지방에서도 열리는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대도시로 좀 오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그렇죠. 있겠네요. 네, 지금 뭐 서울 중심으로 많이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대구 펫쇼가 굉장히 역사가 좀 그나마 길거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부산에서 조금씩 생기고 있고 광주, 대전 이런 곳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반려인들이 호응도가 좀 높은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행사들이 박람회 중심의 행사들만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말고 각 수의과 대학에서 여는 또 반려동물 한마당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축제들은 제가 뺀 거예요. 그냥 빼고 그냥 반려동물 관련 박람회 전시회 중심의 행사만 30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보호자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게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어요. 일단은 날짜가 겹치는 거죠. 당장 이번 주말만 해도 대전 펫쇼하고 인천 펫케어 페스티벌이 겹쳤거든요. 날짜가 똑같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박람회 전시회라고 하면 볼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 유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주요 사료 회사들, 간식 회사들이 오냐 안 오냐를 가지고 보호자분들이 여기 가냐 저기 가냐를 선택하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이 반려동물 전시회라는 게 정말 좀 이 반려동물 문화를 한 단계 높이고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얻고 이런 박람회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싸게 사료나 간식 용품을 살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이미 자리가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마치 그거하고 똑같네요. 지역마다 축제 이름은 다 다른데 가보면은 그냥 각 도시에서 모이는 음식점들 네. 쫙 있고 그다음에 별 조잡스러운 그런 것도 것들도 많이 있고, 팔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 다르고 지역은 다 다른데 가보면 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혹시 그런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전시 전문 회사들은 지금 이 펫 박람회를 보면서 아 이거 완전 베이비 페어 꼴 난다 이러다가 베이비 페어가 육아 박람회죠. 이게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데 다 똑같고 막 엄청 많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거랑 지금 펫 박람회가 똑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고요.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업체들한테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이 행사도 가야 되고 저 행사도 가야 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한번 뭐 부스 참여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샘플 준비해야 되고 주말이다 보니까 직원들 모시고요. 또 만약 큰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 업체한테 연락해서 부스 설치해야 그렇죠. 되고요. 또 거기서 또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이벤트 준비해야 되고요. 전문 MC 불러야 되고 이게 돈이 다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이 일단 있고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날짜 잡았니? 내가 먼저 날짜 잡았니? 날짜 바꿔줄 수 있니? 뭐 이런 갈등도 또 생기고 있고요. 이게 약간 철없는 소리일 수 있는데 네. 뭐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있겠지만 그분들끼리 어떻게 조금 조율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이게 조율을 사실 하고 관계 서로 다 아세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자신의 이익이 먼저다 보니까 그런 조율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조율을 나름 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게 다 아시겠지만 봄, 가을이 행사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에 무슨 휴가철에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흥행이 보장된 날짜가 몇 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박람회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새로운 네. 정보를 얻기 위한 곳이거든요. 가서 그래서 진짜 찬찬히 그 정보들을 얻어오고 그래서 내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박람회가 필요한 건데 그렇죠. 이런 식이라면은 죄사 깎아먹기 식으로 돼서 나중에는 맞습니다. 박람회 가봤자 별 의미 없어 그냥 가서 사료만 조금 싸게 사오면 되지라는 그렇죠. 식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맞아요. 거죠. 지금 이게 너무 좋은 지적인데 사료나 용품, 뭐 간식을 싸게 사는 것처럼 인식이 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오프라인 쇼핑을 안 하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좀만 기다리면 박람회 그렇죠. 하거든. 그래서 실제 박람회가 딱 큰 박람회가 열리면 주변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 동물병원 펫샵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박람회가 예를 들어 많이 없을 때는 뭐 한 3개월에 하나씩 분기별로 열린다. 그러면 이 박람회를 통해서 제품을 싸게 팔면서 홍보를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사가신 게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구매로 이어지고 그렇죠.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실제로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죠. 네. 박람회가 제품 홍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으로 매출이 이어지게끔. 그런데 이렇게 매주 박람회가 열리다 보면은 오프라인 매출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박람회만 나가서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 전체 반려동물 시장에 도움이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박람회의 질 저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올해도 기획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올해 처음 기획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음 기획됐다가 막 반려동물 시장에 뜬다 하니까 들어왔다가 좀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래서 기획했다 취소되는 경우가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도 30개가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이 중에 10개 정도는 취소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분들이 반려동물 시장을 좋게 보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별로더라. 그래서 이 얘기를 딴 데 가서 이제 하고 다니는 거죠. 야, 반려동물 시장 별로야 해서 이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느 산업 분야건 간에 초창기에 들어가서 사실은 투자의 기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다지기 위해서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시간도 해야 되고 비용도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렇죠. 그쵸? 그 기간 동안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수의계가 반려동물 그쪽이 아무래도 블루오션이라고 소문이 좀 많이 나 있다 보니까 들어와서 왜 단기익을 탁 노리려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정확한 지적인 게 여기 와서 반려동물 문화를 뭐 이렇게 바꿔보겠다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 뜬다니까 야 박람회부터 해보자 행사부터 해보자 이런 컨셉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반려인들한테도 네.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 기업을 일단 믿을 수 없어요. 이 제품 그렇죠.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들어온 대거든요. 그렇죠. 또 갑자기 싸게 무언가를 내놓는다고 해서 지금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이 거의 자식 같은 존재인데 이 아이한테 싸다고 아무거나 새로운 거니까 시도해봐야지 하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시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원인이 사실 하나예요, 하나. 이게 반려동물 시장이 2020년까지 6조로 성장한다. 이 보고서 한 장 때문에 모두가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낸 그래서 겁니까 그 보고서? 이게 농협경제연구소가 2014년에 발표한 연구 그 보고서인데 2020년까지 5조 8천억, 약 6조로 시장이 성장할 걸로 예상된다. 이 한 줄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이거 보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려동물관에서 신제품이 나왔다, 뭐 새로운 스타트업이 생겼다, 뭐 행사가 열린다. 이 보도자료 보면 전부 다 반려동물 시장이 2020년까지 6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4년 초반에 나온 보고서인데 농협경제연구소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요 그 사이에 반려동물 이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당장 작년에 강아지 공장 이슈로 해가지고 동물 생산업 번식업이 허가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당장 예전처럼 공장에서 생산해서 막 판매되는 강아지 숫자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과연 그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처럼 6조로 성장할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이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반려견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이 6조로 성장한다는 이 자료를 인용하다가 올해 초에 발표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 세부 대책에는 2020년까지 3.5조로 축소해서 예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반려동물 시장 성장세가 기대만큼 빠르게 커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뛰어들 때 야 6조 시장 우리가 선점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뛰어들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 이 시장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신뢰를 쌓은 기업들이 또 있죠. 있거든요. 그럼요. 예. 너무 쉽게 보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요. 그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문화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야 되는 이해가 거거든요. 필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무조건 돈, 이익 뭐 이런 것만 보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진짜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러면 걱정이 수많은 박람회가 있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래도 좀 가서 무언가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나 정보는 네. 얻고 싶은데 어떤 걸 골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호자분들께서 고민을 하신다면 일단은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시니까 확인을 하셔서 네. 좀 믿을 수 있고 역사가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박람회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업체가 과연 돈벌이를 위해서 뛰어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기획 의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려동물 문화 막 이런 얘기보다는 뭐 6조로 성장하는데 뭐 그래서 뭐 하는데 뭐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면은 좀 그런 박람회는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 반려인들끼리 공유하는 문화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사실 삐끗하시면은 기업체 전체가 사장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상황이거든요. 진짜 한 번 행사하고 그 다음에부터 없어지는 행사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무분별하게 박람회부터 열고 보자라는 그렇죠. 분위기는 진짜 바뀌어야 되는데, 네. 자, 그럼 또 우리가 네.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이제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또 가시면서 조심하셔야 될 것들 그렇죠. 또 저희가 알려드려야죠. 지난해에도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이 박람회 가면은 이제 동물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거기서 강아지들끼리 싸운다던가 그렇죠? 또 여러 똥 오줌을 쌌는데 치우지 않고 간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목줄이랑 이런 기본적인 이동장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배변 봉투 가져가셔서 반드시 치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사실은 반려동물들이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또 다른 동물들이 많이 오는 곳에 가면은 그 아이들한테도 스트레스잖아요. 수 있어요. 그래서 나조차고 아이를 무분별하게 끌고 가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네.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세인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게 올바르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업계에 계신 분들끼리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또 이 펫 산업 관련된 협회들이 있거든요. 협회가 네.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기준을 좀 마련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어떤 반성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정리하는 목소리들이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밖에서 언제 해주실 거예요? 이러고 기다려야 돼요? 뭐 데- 하시겠죠. 네. 아니 데일리벳에서 아, 기사를 저희가? 좀 많이 네, 써주셔야죠.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위클리벳도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아니 네. 그리고 무조건 박람회 다 칭찬만 하지 마시라고요. 저 한번 칭찬 절대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네. 박람회 가서 보시고 예, 짚어주실 건 짚어주셔야 된다고요. 저희 쓴 기사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행사 왜 열렸냐 뭐 이런 행사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진짜? 네네. 네네. 자 여러분 혹시 이제 박람회 나도 좀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데일리벳 들어오셔가지고요 일정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행사의 기획 의도라든지 그리고 또 조금 더 시간이 되시면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기업체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신 다음에 그리고 내 반려동물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잘 케어하시면서 박람회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예. 없습니다. 네. 아유, 하폰 대표님 고생 네. 많으시겠네요. 아예 아닙니다. 네. 그리고 박람회만 말씀드렸는데 박람회 말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형태 행사들도 많이 기획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런-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5월에 뭐 저도 실제로 반려인들과 만나는 음. 행사에 또 가기도 하거든요. 예. 꼭 아는 척 해주시고요. 홍보하시죠. 네. 예. 네, 홍보하세요. 예, 네. 다음번에 예,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